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이 아파트는 최고가 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10억을 바라보던 아파트인데 최근 7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더샵 센트럴시티는 2,6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고 워낙 거래가 많은 단지라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지하철역도 가깝고 단지 앞에 초등학교에 송도 글로벌 파크도 갖추고 있는 좋은 아파트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또 다른 아파트, 평택 고덕신도시에 위치한 고덕국제신도시 제1풍경채입니다. 이 아파트의 최고가는 9억 2,700만 원이었는데 최근 6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삼성 호재의 신도시 인프라로 그렇게 주목받던 아파트는 또 왜 이럴까요? 송도와 평택은 상승장에서 서울 못지않게 상승률이 높았었는데 요즘 분위기가 말이 아닙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외곽부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대출 규제입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대폭 축소되면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 9월 이후에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담보대출 중단, 전세대출 중단, 잔금대출 중단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인천과 경기도, 이렇게 수도권 아파트들의 거래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줄었습니다. 거래가 줄어들면서 점점 회복해가나 싶던 가격 역시 하락으로 돌아섰는데 보통 신축 아파트는 가격이 잘 안 빠진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지금 준공된 지 몇 년 안 된 신축 아파트들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인천 송도의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3,100세대의 대단지이고 오션뷰에 송도에서 워낙 유명한 단지라 대부분 아실 텐데요. 이 아파트 84 타입 거래 현황을 보면 시세가 잡히지 않고 들쭉날쭉합니다. 이 아파트는 최고가 11억 4천만 원에도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8억 후반에 거래됐다가 최근엔 7억에 거래되면서 좀처럼 상승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세대가 오션뷰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 품고 있는 좋은 아파트인데 여기도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송도 609를 보면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송도 럭스오션 SK뷰 전용 84 타입의 경우를 보니까 지금 분양가보다 5천만 원 싸게 내놔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송도 자이더스타 전용 84 타입도 마이너스 3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송도는 신도시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오션뷰에 커뮤니티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지금 거래는 뜸하고 가격은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 송도에는 누적된 아파트 매물만 7,900세대가 넘습니다. 연수구 전체적으로는 10,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매물이 줄어드는 분위기가 아니라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도에서 GTX B 노선의 KTX, 경강선 등 대형 교통호재로 상승했던 아파트들도 가격이 지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연수구에는 앞으로 분양 예정인 아파트 단지들도 정말 많은데요. 지금 입주권이나 분양권 전부 다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하락장일 때는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같은 정부 지원 대출을 계속적으로 해주면서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게 가격에 일부 반영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원하던 대출을 서서히 중단하고 9월부터는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내년에는 규제를 더 강하게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고 지금보다 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은 금세 가격을 회복했습니다. 어떤 곳은 전고점을 돌파한 곳도 있고요. 가격을 회복한 지역과 회복하지 못한 지역의 차이는 입지도 있지만 주택 공급량에 있습니다. 특히 인천, 평택, 파주 이 지역들은 공급량이 엄청 많은데요. 공급이 많으면 고를 수 있는 아파트가 많으니까 당연히 매수세가 붙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곳들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삼성전자 악재까지 겹친 평택의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평택은 지금 분양 물량이 많은데 비해서 매수 수요가 너무 적습니다. 누적된 아파트 매물이 15,000개가 넘고 매물이 누적되는 그 상승폭도 다른 지역에 비해 너무 큰 상황입니다. 평택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 지식산업센터 물량이 진짜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전체적으로 부동산 분위기가 쉽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아파트 매물이 계속 쌓여가는 와중에 계속 새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은 하고 있지만 아무리 홍보를 잘해도 미분양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분양 숫자를 보면 경기도 미분양 아파트가 9,521세대였습니다. 올해 초에 비해서 미분양 매물 숫자가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평택시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평택의 미분양 세대수는 2,847세대입니다. 경기도 전체의 미분양 물량 중에 정확히 30%가 평택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미분양 매물이 아예 없는 곳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남이나 과천이 있는데요. 두 곳 다 서울과 인접해 있는 소위 상급지라고 불리는 지역들입니다. 같은 경기도의 수도권인데도 입지에 따라서 이렇게 분위기가 다른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은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안 좋은 게 평택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생산 라인 일부 공정에서는 지금 아예 설비를 가동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너무 과하게 투자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비를 중단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상 공장을 추가로 공사하는 것도 당분간은 중단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삼성전자는 평택 사업지에 30조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현재는 실적이 악화돼서 공장의 가동을 중단할 만큼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의 실적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위기로 볼 수 있습니다. 평택에는 삼성전자 인근에 뿐만 아니라 반경 몇 킬로미터까지도 상가랑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일대의 협력사들이 계속 들어서면서 직접 간접적으로 고용 효과가 클 거라는 기대감에 많은 분들이 분양을 받으셨는데요. 지금은 투자하신 분들이 월세를 맞추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나마 아파트 가격은 수요가 높기 때문에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분양가가 저렴했던 것도 한몫하는데요. 평택 고덕을 대표하는 단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신도시 자연앤자이입니다. 고덕신도시에서도 입지가 좋고 앞으로 주변에 호재도 많기 때문에 이 아파트로 이동하시려고 하는 수요도 많습니다. 2019년식 755세대 아파트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84타입 고층 기준 3억 5,600만 원이었습니다. 3억대에 분양했던 아파트가 최고가 9억까지 거래됐었죠. 최근에는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서 5억 7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그래도 분양가에 비해서는 2억 1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송도의 아파트도 분양가가 엄청 저렴했는데요.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전용 84타입의 분양가는 4억 4,100만 원이었습니다. 4억대에 분양했던 아파트가 최고가 9억 5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많이 하락했지만 분양가 대비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받으신 분들은 최근 아파트를 매수하신 분들에 비해서 대출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도 덜 하시고 규제에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낮은 가격에 이걸 팔 이유가 없습니다. 송도나 평택, 그리고 경기도 신축 아파트들이 고점에 비해서는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매물로 나오고 있는 호가 시세를 보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출 규제가 계속되면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수요가 계속 적어진다면 아파트 거래도 줄어들고 이에 따라서 일부 단지들은 시세도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항상 정책과 시장 상황은 변하잖아요. 지금은 많은 곳들에서 생각보다 좋은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이런 좋은 매물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예전에 하남, 과천, 심지어 서울 아파트도 미분양이 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분들이 부동산은 이제 끝났다고 했었죠. 언제든 정책이나 시장 상황은 변하기 마련이니까 여러분은 항상 모든 게 기회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